IT 이슈 투데이 2019년 9월 4일에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한입니다. 네, 두 가지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배달앱, 그 성장의 한계는 어디인가? 네, YG앱에서 분석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이 3사의 카드 결제액, 현금은 배제가 된 것이고 카드 결제액을 조사했을 때 작년 1월에 2,960억 원이었던 결제 규모가 올해 7월에 6,320억 원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두 배가 넘는 증가를 보인 것이죠. 1년 반 만에. 결제자 수도 증가를 했는데 작년 1월에 533만 명에서 올해 7월에 945만 명. 두 배가 조금 안 되는 숫자죠. 하지만 뭐 대충 보면 한 두 배 정도. 결제액도 두 배, 결제자 수도 두 배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 얘기 뭘까요? 네, 뒤에 이제 연이어서 나오겠죠. 그 전에 살짝 얘기하자면 2030이 전체의 75%를 차지했다고 하니 결국은 젊은 가구 혹은 1인 가구 이쪽에서 많이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결제 규모 그다음에 결제자 수가 둘 다 유사하게 두 배로 늘었기 때문에 결국은 한 사람당 결제를 한 횟수, 한 사람당 결제를 한 금액 이거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역시나 그렇게 나왔습니다. 작년 1월에 2.7회, 올해 7월에 3.1회 약 한 10% 정도 성장을 한 것이죠. 1인당 평균 결제 금액도 작년 1월에 5만 5천 원에서 올해 6만 6천 원. 요거는 한 20% 정도 그죠? 성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결제액이 두 배, 결제자 수 두 배, 결제 횟수나 또 인당 결제 횟수나 인당 결제액은 소폭 상승. 이 얘기는 현재로서는 계속 파이가 늘어나는 상태다. 즉 한 사람당의 어떤 구매액의 규모가 늘어났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이제 새롭게 유입되는 유저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가 침투율을 한 50에서 60% 수준으로 추정을 이건 제가 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결제자 수가 한 1,000만 정도 되잖아요 월에. 그러면 이걸 이제 대략 우리가 한 가구당 가구 인원수를 뭐 어느 정도 볼까? 뭐 3명으로 본다면 3천만 명이 3천만 명이 이 서비스를 같이 이용을 한 것이고, 그죠? 1.5명 그러면 1,500만 명인데 만약에 3천만 명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인구 뭐 5천만 했을 때 60% 정도 될 거고, 예, 1,500만 하면은 뭐 30% 정도 될 거고, 근데 월에 1,000만 명이니까 이게 연간으로 봤을 때는 1,000만 명을 당연히 넘어서겠죠, 그죠? 예. 예상에는 뭐 한 1,500에서 2,000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이건 다 겐또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구당 인구수를 곱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게 이제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한 50%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그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뭐 다 추산입니다, 그죠? 네, 추산이고 뭐 그냥 재미로 해보는 거죠. 그 남자들이 뭐 흔히들 하는 거 있잖아. 어떤 식당을 가서 식당이 잘 되면은 야 여기 하루 매상이 얼마야 지금 테이블이 이게 몇 개고 이게 지금 테이블당 몇 명이서 말이야 뭐 갈비탕 하나 먹고 뭐 하나 먹고 하면은 뭐 얼마 하면 이거 하루에 몇 백만 원 버는 이런 계산 많이 하잖아요. 예. 저도 그냥 이런 기사를 보면 한 번쯤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데 침투율을 제가 왜 해봤을까요? 결국은 이 파이가 언제까지 커질까? 이것은 이제 결국 이 전체 인구 대비 침투율에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침투율이 50% 내외 아무리 작게 보더라도 이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제부터는 좀 성장세가 꺾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두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업셀링, 그러니까 한 사람당의 구매액이 늘어나면 인당 구매액이 늘어나면 대신에 이제 이 전체의 어떤 그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질 테니까요. 결국 이제 업셀링이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이 파이의 성장세가 얼마나 갈 것인지, 즉 침투율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변수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추측한 것은 가구당 인원수를 한 1.5에서 3 사이 정도로 이렇게 본 건데 3명 정도 사이로. 근데 이제 사실은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30이
75%를 차지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 추측한 침투율보다는 아직은 좀 더 낮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라운드로 그냥 50% 정도 찍었지만 실제로는 한 3-40% 정도 수준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지금 규모보다 한 1.5배에서 뭐 많게는 2배까지도 더 이제 성장할 가능성이 있겠죠. 배달 앱에 대해서는 뭐 이미 많이 퍼져 있는 것 같고, 또 일부에서는 뭐 배달의 민족이나 뭐 요기요나 성장세가 멈춘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 얘기들도 많이 들려왔었는데, 이번에 나온 수치를 보면은 여전히 성장세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배달 앱의 성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좀 뭐 안타깝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직 이렇게 성장세를 보이는 것에 비해서는 벌써부터 이 3사가 사실상 이제 도미넌트 플레이어로 거의 굳어지는 분위기이죠. 뭐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들도 계속 좀 시도가 되면 재밌을 텐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계속 성장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빅3가 거의 그냥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는 좀 아쉬움은 있죠. 어쨌거나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과연 제 침투율에 대한 추산이 맞았는지, 아마 틀릴 가능성이 높겠지만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세종과 부산에서 규제 샌드박스 18개가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세종시에서는 헬스케어와 생활안전 분야에서 2개, 모빌리티와 교육 에너지 분야에서 1개, 또 부산시에서는 헬스케어 분야에 5개, 로봇 3개, 안전, 도시행정, 물관리 분야에 각각 1개씩 선정이 됐다고 하네요. 특히 부산시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에 대한 그 규제 특구로 지정이 돼서,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회사들이 제가 아는 회사만 해도 몇 개 회사가 판교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이번에 또 지사를 부산에 마련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면은 18개 중에서 실제로 보면 11개 정도가 부산에 지금 배정이 된 것이죠. 부산시가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이런 그 어떤 스타트업 분야, 또 새로운 혁신 분야,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부산이 단순히 뭐 해운대 관광의 도시가 아니라 IT 특구로서 그렇게 이제 자리를 잡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특히 이번엔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것들이 많다고 하니까 부산시가 어떤 식으로 변모를 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 그런 그 결과였습니다. 자, 알아두면 쓸모 있는 그 밖의 뉴스들입니다. 비트토렌트가 암호화폐로 BJ를 후원하는 비라이브라는, 그러니까 뭐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죠, 그죠? 뭐 일종의 아프리카와 같은 그런 서비스를 연말쯤에 출시할 거라고 합니다. 암호화폐로 후원하는 서비스로서는 좀 꽤나 세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살짝 기대가 되네요. 이게 결국은 이제 국경을 넘어서서, 그죠? 어떤 형태로든 동일한 화폐로 후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파워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뭐 결국은 이제 늘 그렇듯이 이런 서비스는 여기에 올라가 있는 컨텐츠의 퀄리티, 그쵸? 뭐 재미 요소, 뭐 또 얼마나 화제성이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 결국은 플랫폼이 사느냐 죽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늘 그렇듯이 암호화폐 붙인다고 뭐 플랫폼이 잘 되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이미 이제 그 스팀잇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도 학습이 된 바가 있죠. 어떤 서비스든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야놀자 데일리 호텔을 인수함으로써 고급 세그먼트, 데일리 호텔은 고급 호텔, 뭐 레스토랑 이런 곳을 예약하는 서비스로 유명한데, 그동안은 야놀자가 사실은 뭐 모텔, 뭐 펜션 이런 쪽에 세그먼트를 공략을 했는데, 이제 데일리 호텔 인수로 세그먼트를 확장하는 모습입니다. 뭐 근래에 야놀자가 공격적으로 M&A를 하고 있는데, 이 판도 역시 재밌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 전동 킥보드를 위한 도로교통법 통과를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제가 한참 전에도 킥라니 이슈 얘기하면서 전동 킥보드를 위한 법이 제대로 제정돼 있지 않아서 사실은 피해자도 가해자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그 스타트업 단체에서 아예 이런 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그런 보이스를 냈습니다. 이 결국은 이런 그 법의 테두리가 뭐 사업을 또 규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런 법의 테두리가 있음으로 해서 사업이 보호를 받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동 킥보드로 인해서 만약에 큰 사고 한 번 나면 전체 이 스타트업들이 다 이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다 냉각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이 빨리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보이스를 내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지난 방송 보시면서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IT를 위해서 대한민국 IT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